우선은 우리나라 콘텐츠가 이렇게 전 세계로 향유돼서 또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도 우리나라 문화로 만들어진 어떤 영화나 이런 콘텐츠가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잘 알면 친구들과 대화도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해졌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 내지는 연령 제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부모님들께서 정말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거나 내용을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징어 게임 외에도 다른 컨텐츠들도 연령과 안 맞는 아이들 만화라고 해서 보게 해줬는데 알고 보면 12세 제한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임상 현장에서는 그렇게 12세 이상 관람가에서 나오는 어떤 갈등이라던가 어떤 강렬한 감정이라던가 부정적인 그런 면이 묘사되는 거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이 만화라고 생각하고 봤다가 굉장히 차후에도 오랫동안 심리적인 후유증을 겪는 경우를 사실 진료실에서는 꽤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모님한테는 연령 제한에 꼭 맞춰서 보여주시고 가능하면은 최대한 부모님께서 그 컨텐츠를 잘 알고 아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실 수 있게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령 제한의 문제가 상당히 주의를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윗세대부터 굉장히 즐겁게 향유해왔던 그런 전통 놀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 위주로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폭력이나 선정적인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제외하면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경쟁사회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 대해서 또 옛날에 아빠 엄마가 어른들이 같이 했던 놀이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우려가 되는 지점은 그런 폭력이나 선정적인 장면 외에도 사실 그 내용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 자체입니다. 아이들이 익숙하게 생각하고 놀이로 생각하고 또 사회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놀이인데 그런 사회성 측면에서 그 놀이를 아이들이 정말로 사람을 죽고 죽일 수 있고 특히나 그것이 돈이라는 거, 또 경쟁이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상위의 개념인 양 나오는 그런 세팅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놀이라는 개념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그리고 사람과 어떤 공동체, 팀워크 그런 면에서도 돈과 생명과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거를 또 잘 구분하실 수 있는 기능이 대다수 잘 되시지만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구분을 정말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놀이가 그렇게 잔혹한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여과 없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극적으로 과장돼서 나타난 콘텐츠를 아이들이 연령에 맞지 않게 보게 되는 거, 또 그거를 그냥 흥미로만 생각하게 그냥 놔두시는 거는 아마 지금 당장 애들이 놀 때 좀 난폭하게 노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차후에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사람과 사람을 믿는다는 거, 사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돈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송두리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콘텐츠를 직접적 내지는 또 유튜브라던가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라도 선정적인 장면이 쏙 빠져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줄거리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이들 연령에 안 맞는 콘텐츠를 볼 때는 부모님들이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